안녕하세요. 광문구 국어 전임 강사 이보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국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라쌤이 준비한 국어 수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어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방학 정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제 정규 수업 교재와 과제물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이번 여름방학 특강 고2는 이제 두 개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몇 시간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많았는데 이번에 기말 시즌에도 쌤 제가 엄매가 맞는지 화작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수능에선 결정이 됐는데 내신으로는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매랑 화작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줄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 방학 시간표 이렇게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내신 때 준비를 못했던 수능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시즌인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좀 수능 공부 막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내신은 정해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특히 성실한 친구들이 그렇게 내신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하다가도 쌤 모의고사는 모르는 지문인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부터 좀 꾸준하게 공부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엔 이런 어려움에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 수능 공부를 조금 이렇게 제껴놨던 친구들한테는 여전히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방학 수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그리고 화작이랑 엄매 중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번 여름방학 특강이나 그러니까 여름방학 수업 여름방학 정규 수업을 들어가면서 자기가 진짜로 맞는 게 화작인지 엄매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필요한 이제 국어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쌤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번 정규 시즌엔 모의고사 한 세트 문제를 이제 친구들이 다 풀어올 거예요. 숙제가 사실은 큰 덩이로 2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과제물에 있는 숙제랑 그리고 매주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될 모의고사 한 회차를 자기가 집에 가서 풀어오면 돼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1번부터 45번까지가 이제 그 주에 전체 이제 수업 내용이 되는 건데 각각 이제 요령이 있는 친구들은 이 영역은 화작은 이렇게 접근하고 엄매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뭐 독서도 각 영역별로 과학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시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걸 잘 적용을 하지 못하거나 응용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 각 제재별 접근 방법을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과제물은 매주 한 권 이제 데일리 과제 스타일인데 말 그대로 매일 이제 숙제를 해가면서 매주 한 권을 맞춰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조금 더 욕심내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물론 더 해도 좋지만 매주 모의고사 한 세트에 매일매일 푸는 과제물까지 이거를 성실하게 하기만 해도 쌤 생각엔 방학 3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플러스 2주 이렇게 충분히 5주 동안 국어 공부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기만 해도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을 거고 자기가 그 전과는 다른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 주간 학습 내용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화작이랑 엄매는 선택 영역이죠. 그래서 선택 영역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택한 영역에 맞추어서 화작을 선택했으면 화작 테스트를 보는 동안 엄매 선택한 친구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테스트를 보는 동안 이제 화작 친구들이 화작 지문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화작이랑 엄매랑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이런 친구들은 둘 다 듣는 것도 괜찮아요. 쌤의 모든 수업은 영상으로 촬영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쌤이 저 이번에는 뭐 엄매 수업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화작 수업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해가면서 더 맞는 과목을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사실 화작이나 엄매가 접근 방법이 살짝 다르거든. 뭐 예를 들어 화작은 기본 개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긴 지문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읽어내는지 그 꿀팁을 알려주면 적용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언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국어 개념이 필요하니까 기본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라 각각의 접근 방법이 확실히 다른 영역이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자기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좋겠지. 자, 그리고 문학이랑 독서는 이게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모의고사 수능에서 훨씬 많은 문학 비중을 차지하는 공통 영역이에요. 그래서 수업도 마찬가지지. 이게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수업의 비중도 문학, 독서가 훨씬 주가 될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2학년이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 같은 것들은 많이 숙지하고 있어. 근데 아직도 그 문학 개념어를 적용을 한다든지 효과랑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치고 가는 거지. 우리 1학년 때부터 많이 쌓아왔던 거니까 살짝 쌤이 이렇게 힌트를 주기만 해도 막 내적 지식들이 막 올라올 거야. 기억이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맞게 판단했는지 다르게 판단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너희가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그런 이제 공포란 말이야. 처음 보는 지문을 자기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감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문학을 읽는 눈 자체를 기르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시를 읽는 방법, 고전 시를 읽는 방법, 고전 소설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이걸 적용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어떤 지문이 나와도 자기들은 그치? 겁을 내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문학을 읽는 눈을 길러주고 매주 다른 컨셉,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문학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독서 같은 경우엔 사실 국어의 모든 것의 기본은 뭐예요? 그래, 독해예요, 독해. 쌤이 문학에서도 독해가 필요하단 말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의 근본은 결국엔 독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번엔 특히나 너희들 2학기 때 독서가 내신 범위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서 독서를 엄청 강조할 거예요. 그렇다고 비중이 독서에 막 엄청 포인트가 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독서를 수업을 하게 될 거니까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지 한번 자기들이 체험을 해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기본 개념은 그래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왔으니까 쌓아놓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은 뭐 하면 돼? 레벨업을 시키면 돼. 그래서 이제 빌드업과 레벨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학 정규 수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제물 얘기인데, 매주 한 권씩 데일리 컨셉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매주 한 권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독서, 문학, 화작, 언매, 어휘 이렇게 총 5파트가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 전 영역을 그냥 매주 조금씩 2지문, 3지문씩 자기가 문제를 풀어오면 돼요. 이것도 범위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우리 친구들이 소화를 못할 수 있으니까 쌤이 소화 가능할 정도의 분량을 정해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지문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고, 그리고 오답을 체크를 하고, 오답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클리닉 때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쌤이 과제물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 내용, 개념, 아니면 이렇게 너희가 이 부분은 특히나 주의해서 읽었어야 됐었어. 주의해서 독해를 해야 돼. 주의해서 감상을 해야 됐었어. 이런 포인트들을 쌤이 매주 5분 학습 컨셉으로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 그래서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매주 유튜브 채널에다 업로드를 할 건데, 업로드한 영상을 보고 이제 자기가 제대로 감상을 했구나, 내가 제대로 된 선지 판단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당연히 이 한 권에 대해 너희가 이제 점검을 받아야지. 그래서 매주 우리가 보는 테스트 범위가 이 과제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 과제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비중이 큰 문학이랑 독서는 1씩, 그래서 총 4일이 나오겠지. 그리고 화작 언어 1일.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한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만 풀어도 돼요. 근데 내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둘 다 풀어보는 것도 추천해. 그리고 어휘까지 해서 총 6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놀아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쌤이 늘 강조하는 건데, 자, 쌤이 뭘 강조했었지? 숙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뭐라 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치? 이번에도 이걸 데일리 과제를 계속 이제 쌤이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이 몰아서 숙제를 한꺼번에 해버릇하면 사실 깊게 사고를 한다든지 오답도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그래 이래서 이걸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실력이 더 쌓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 불구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쌤이 이렇게 데일리 과제를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할 수 있도록 이걸 강조할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과제물은 끝나고,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특강, 자, 2개를 준비해봤는데, 엄매의 모든 것, 아무래도 언어가 비중이 클 거예요. 대부분 문법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고난도 독서라고 이제 2개 특강을 준비한 이유가 2학기 때 너희가 어차피 독서가 내신 범위이기도 하고, 그 내신 범위 포함해서 내신 범위 제외하고 독서도 외부 지문 들어가. 근데 그 외부 지문을 학교에서 알려주실지 안 알려주실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지문들을 선택하시진 않겠지만 내신에선 이제 그런 것도 대비할 겸, 그리고 너희들이 독서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기를 겸,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은 성적 변별이 결국엔 고난도 지문에서 난도가 조금 있는 지문에서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학을 때는 지문들, 과학기술, 경제 이 지문들을 중심으로 조금 깊게 공부하고 깊게 사고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적용해 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수업은 3주에 완성이 될 거고, 엄매는 4주 동안 정말 개념들, 너희가 1학년 때 그래도 문법을 꾸준하게 그 내신 범위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아주 없지는 않아. 근데 그 이제 지식들이 많이 좀 날아갔단 말이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개념과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조금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그 문법 지식들을 조금 퍼즐을 맞춰 나가면서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이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정말 개념 위주의 수업이 될 거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배웠으니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정도의 아주 라이트한 과제물을 넣어 놓을 거니까, 왜 해설지도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언제나 그렇듯 쌤한테 질문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수업은 겨울방학 때도 또 한 번 진행이 될 건데 아주 같은 내용은 아니야. 그것보다 당연히 겨울방학은 고3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매주 테스트를 보게 될 거거든. 그래서 연계해서 조금 내가 여름방학 때 기본기 쌓아놓고 좀 흩어져 있었던 나의 지식들을 구조화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겨울방학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이런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수업이 엄매의 모든 것. 그리고 기본기가 아예 없는 친구들 있잖아. 보통 노베라고 하지.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꼭 추천을 하는 수업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2개의 수업을 준비를 했고, 엄매는 4주, 독서는 3주.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근데 쌤 제가 엄매 특강을 들을지 말지부터 고민이 아니라 나는 엄매랑 화작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자, 간단하게 쌤의 주관적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좀 알려줘서 자기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엄매는 문법, 이제 언어가 사실 문법이거든. 그 문법 5문항, 매체 6문항 이렇게 해서 총 1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너희가 이 문법 영역에 대한 개념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심적 부담이 조금 강한 게 단점이지, 그치? 그래서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는 게 엄매의 단점. 그 매체는 관심 가지고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챙겨 먹은 건 화작 지문하고 비슷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매체라는 속성을 넣어놨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은 화작과 아예 일치하진 않지만 너희가 아예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이제 정말 막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 근데 최대 장점은 뭘까? 지문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쌤처럼 뭐 되게 효율적인 거, 그리고 독서 지문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문법에 대한 진짜 자신감이 아예 없는 친구가 아니라면, 기본기를 쌓을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되는 친구라면 언어를 선택을 해서, 언매를 선택을 해서 나중에 공통 영역을 쏟을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확보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언매를 선택하는 이제 선배들이 많았었어. 자, 그러면 화작은 어떨까? 자, 화작은 화법세문학, 자문세문학, 그리고 화작복합 5문항, 이렇게 총 1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의 최대 장점은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부담감은 확실히 적어요. 솔직히 화작에서 필요한 이론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 그래서 그런 부담은 적은데, 아무래도 지문 길이가 있기 때문에 독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고지고대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 독서 지문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건 아니고, 화작을 각각 공부하는 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점점 이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이 바로 화작에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작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공통 영역에서 풀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공통 영역에서 시간이 이만큼 걸렸어. 근데 남은 시간이 요거밖에 없어. 자, 근데 화작 지문은 이만큼 남았어. 이럴 때 당연히 화작에서 오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긴 지문을 읽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고민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너희가 내신이랑 수능에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서 쌤이 준비했는데, 왜 안 넘어갈까? 네, 넘어갔어요. 자, 언매 내신 1컷이랑 수능 1컷, 그리고 화작 내신 1컷과 수능 1컷이 각각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났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고3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쌤이. 그랬더니 언매보다는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많기는 많았대. 근데 상대적으로 상위권 친구들은 다 언매를 선택했대. 자, 그래서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내신을 열심히 준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1컷이 98에서 100. 애들 말로는, 그때 이제 선배들 말로는 쌤 1등급 컷 100이에요. 이랬었거든. 그런 것처럼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화작은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아. 그리고 이제 공부를 소홀하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 컷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91에서 92 정도. 근데 수능은 달라. 자, 수능은 언매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컷으로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1컷이 좀 화작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그치? 그리고 화작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쉽기 때문에 수능 점수에서 높았어. 자, 이게 뭘 의미하냐? 당연히 언매를 선택했을 때 한 문제 혹은 2문제 정도, 쌤 생각에 한 문제 정도인 것 같아. 한 문제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수능에서의 언매 화작, 그리고 내신에서의 언매 화작,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시험 범위가 설정되었었는지, 당연히 너네가 1학년 때 공부했던 것보다는 훨씬 범위가 많을 거예요. 당연히 많겠지. 그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쌤한테 또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번에 진짜 여름방학 스케줄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그래서 쌤이 진짜 최대한 많은 시간을 깔아봤어. 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원의 친구들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수업이 개설될 거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막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일수록 내가 조금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적은 인원이어도 수업은 개설이 될 거야. 최대한 너희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언매도 거의 모든 요일에 깔아놓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언매가 제일 많았거든. 그리고 고난도 독서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2타임을 깔았는데, 여기서 지금 쌤이 걱정되는 건 이거야.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3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바로 듣는 첫 주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첫 주를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는 다 문제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주 그럼 쌤 어떡하죠? 그래서 쌤이랑 시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수업을, 선생님 모든 수업이 영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을 맞추어서 뭐 비는 시간에, 쌤의 비는 타임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고난도 독서 같은 경우에는 쌤이랑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시간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쌤도 이게 좀 걸리긴 걸리는데 그래도 3주 동안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라서 아예 첫 주보다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선택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 조정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엄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 빼놓고는 다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자기들이 수업을 들으면 돼. 자, 그리고 우리 정규는 15일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똑같아. 토요일은 3시, 6시, 그리고 일요일은 11시, 2시, 7시, 10시 이렇게 총 세 타임이 있으니까 방학 시간표에 맞춰서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에 알차게 이제 국어 공부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늘 말하지만 너희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알찬 수업, 여름방학 되게 흐지부지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 알찬 수업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따라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쌤한테 또 연락을 하고, 고민되는 것도 있어도 쌤한테 언제든지 늘 너희들 원래 잘 하잖아.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연락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부탁하시고 싶으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매일 쌤이 올리는 영상으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네. 수업 때 봐요.